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24호 제2면 기사입니다. 2025년 등록장애인 262만 8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은 4월 20일 월 2025년도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별표 사인을 발표했다. 2025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은 262만 7,741명이다. 2024년 말 등록장애인 263만 1,356명, 보다 3,595명이 감소하였으며 주민등록인구 기준 5.1%이다. 15개 장애 유형별 비중은 지체장애 42.4%, 청각장애 17.1%, 시각장애 9.3%, 지적장애 9.0%, 뇌병변장애 8.9% 순으로 나타났다.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별표 사인하여 56.9%, 149만 6,135명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은 60대 60만 7,169명, 23.1%, 70대 60만 1,723명, 22.9%, 80대 46만 3,515명, 17.6%. 순이다. 2025년 한 해 동안 새롭게 등록된 장애인은 8만 2,900명이었다. 새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가장 많은 장애 유형은 청각 30.6%, 다음은 지체 17.1%, 뇌병변 15.7%, 신장 11.5% 순이었다. 신규 등록 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59.5%, 49,345명, 이고 이 가운데 2명 중 1명 정도 46.3%, 22,858명, 다 청각장애인이다.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인은 96만 3,658명, 36.7%,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166만 4,100명, 63.3%, 이고 남성 장애인은 152만 4,995명, 58.0%, 여성 장애인은 110만 2,766명, 42.0% 이었다. 상세한 등록장애인 현황 통계 자료는 보건복지부 누리집 www.mo.go.kr과 코시스 국가통계 포털 www.co시즈.kr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등록장애인 현황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펴서 장애인 서비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각 기관에서도 서비스 필요량 등을 산출하는 데에 장애인 통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교육부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해 민관이 함께 나서 교육부 장관 최교진은 4월 15일 서울맹학교에서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및 주요 교과용도서 발행사와 함께 시각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MA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립특수교육원과 발행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자교과서는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 때문에 학기 시작 시기에 보급하기가 어려워 시각장애 학생과 교원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교육부는 장애 학생의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민관 협력을 통한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 체계 구축 업무협약 MAU를 체결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31일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법률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점자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의무화하고 발행사 등의 점자교과서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법률은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되므로 내년 1학기 점자교과서 보급부터 적용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에 맞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파일의 제출 형식과 절차를 구체화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개정법률의 취지를 살려 법 시행보다 앞서 발행사들과 선제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법령이 정한 적기 보급 의무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행하고자 점자 제작 공정의 지연 요소를 해소하고 민관 협력에 기반한 적기 보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발행사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에 따라 점자 변환에 용이한 디지털 파일을 3일 이내에 제공하여 점역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은 제공받은 파일이 점자교과서 제작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자에게 보안 서약서를 받고 작업 종료 후 제공받은 파일을 영구 삭제하는 등 보안 조치를 철저히 시행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의 디지털 파일 공유와 점자교과서 보급 체계가 안착되면 점자교과서가 필요한 모든 학생과 교원이 새 학기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교과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법률 개정과 민관 협력은 시각장애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점자교과서의 품질을 높이고 적기 보급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2026년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은 4월 15일 수 14시 서울 영등포구 FKI 타워 컨퍼런스 센터에서 일할 기회는 넓게 가능성은 더 크게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장애인 고용 촉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3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는 4월 장애인 고용 촉진 강조 기간을 맞아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 장애인 노동자, 업무 유공자를 시상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 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되었다. 철탑산업훈장의 영예는 주식회사 태건BF 김만섭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주식회사 태건BF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가설자 대생산조립 등 제조업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외연을 확장한 모범 사례이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공정의 표준화와 직무 세분화를 통해 장애인, 비장애인이 같은 생산 공정에 참여하는 상생의 일자리를 발굴 확대해왔으며 장애인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작업 환경 개선, 안전설비 도입 등 장애 친화적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산업포장의 주인공은 효성 ITX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행복두드림이 주식회사에서 사내카페 매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는 김금재 대리이다. 김금재 대리는 중증 청각장애인으로 10년간 끈기와 성실함을 가지고 현재 매장 경영 인력관리 관리자로 성장하여 여성 장애인의 성공적 롤모델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인 미술대전에서 수상한 예술적 역량을 카페 메뉴 및 프로모션 디자인에 접목하는 등 서비스 품질과 창의적 기여를 지속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날 축하 공연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주목을 받은 모덜록 그룹 배희관 밴드가 수어로 함께하는 소 나이스를 선보이며 감동을 더했다. 이번 대회는 실시간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현장을 방문하지 못한 국민도 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장애인 고용은 우리 사회가 더 넓어지는 과정이다 라면서 정부는 장애인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더 많은 곳에서 일하고 더 오래 성장하게 하며 기업은 더 나은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장애인 체육 분야 추경 예산 100억 원 투입, 지원 대폭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장애인 체육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 경정 예산 100억 원을 활용,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4월 15일 수 오후 2시 국립세종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장애인체육 담당 공무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26년 장애인체육 분야 추경 예산에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2만 명 추가 지원, 60억 원, 장애인 유청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40억 원, 이 건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자체와 연계, 국비 70%, 지방비 30% 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 차원의 추경 예산이 신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기반 구축 예산이 최초 편성됨에 따라 17개 시도와 함께 장애인 유청소년 맞춤형 체육 환경을 만든다. 반다비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에서는 수영, 농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 프로그램을, 장애인 복지관 등 지역사회 내 장애인 밀착시설에서는 유스포츠 등 눈높이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장애 유청소년의 규칙적인 운동 습관 형성을 돕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추경 예산 논의 외에도 장애 유형별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반다비 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신규 건립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전반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체부 이명하 체육협력관은 이번 간담회는 정책 현장에 있는 시도 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며 장애인 체육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장애인 유청소년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국립장애인도서관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국립장애인도서관 관장 황금숙 은 오는 4월 16일 목 2026년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운영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는 총 258개 기관이 공모에 지원하였으며 그중 강동구립 한국점자도서관 등 130개 도서관과 대전맹학교 등 20개 특수학교가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기관은 도서관 교육, 독서 및 독후 활동,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시각청각 발달 지체장애인을 운영하게 된다. 장애인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국 공공도서관 기반의 장애인 독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2014년부터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사업으로 전국 595개 도서관에서 7,300여 회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으며 7만 2천여 명의 장애인이 참여한 바 있다.
국립장애인 도서관 황금숙 관장은 올해도 작년에 이어 지원 기관을 확대하여 본 프로그램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도 국립장애인 도서관은 운영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장애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이종성 은 4월 15일 수 경제 5단체 소속 회원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원사 등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물산을 포함한 10여 개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에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 방안을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 확대를 유도했다. 이날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참석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를 비롯해 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명단 공표 제도까지 폭넓게 안내했다. 아울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함께 실시해 직장 내 장애인 고용 문화 확산을 독려했으며 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별 애로사항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